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막말 또 다소 가벼운 언행, 보수로서 품격이 없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내가 막말한 거 한번 대보십시오. 어떤 말을 막말한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아니, 말씀하세요. 죽자 시리즈 뭐 예를 예? 들면 죽자 시리즈라고 들어. 그러면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뭐 사적생 그것도 막말이네요. 뭐 이수진 장군이 생적사 사적생 뭐 그 이야기한 것도 죽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막말이네. 글쎄,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다. 그 팩트지 않았습니까? 그걸 갖다가 참 제가 이런 말을 냈으면 막말 시비가 안 났을 거예요. 서가하셨다. 그 말했으면 절대 막말이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그 막말이라고 하도 그러길래 죽자. 아니 그게 왜 막말입니까? 이수진 장군 말씀하신 것도 막말이고 저는 뭐 말만 하면 시비를 걸어요 또. 아니 뭐 저기 유승민 후보한테 뭐 이정이 보는 것 같다. 또 심상정 후보에게 어차피 안 될 후보.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막말로 비춰지는 거죠. 나도 수없는 막말 들었습니다.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파렴치하다 이런 소리 안 했습니까? 꼼수 사태 가지고 자기는 사퇴도 안 하고, 에? 자기는 뻔뻔스럽게 내가 그래도 내가 막말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같다. 내가 보기엔 이정희 같아요 하는 짓이. 그거 아마 동의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내 이정희라고 이야기 안 하고 또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자꾸 나한테 그 찍고 대들면 내 할 말이 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정희를 보면 이정희라는 말은 막말 아니죠. 내 막말한 거 있으면 그 유승열 기자. 아니 그러니까 후보님의 그런 언행이 장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도 혹시 그런 그 옛날에 사실 막말이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일 심했죠. 대통령 짓 못해 먹겠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막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수는 저거는 어떻게 무슨 짓을 해도 보수 뭐 어떻다. 노무현 대통령 막말이 제일 심했죠. 그때 언론에서 대통령 품격을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까? 많이 했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때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전달하기 쉬운 서민의 소위 말하자면 평균적인 시중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를 그걸 막말로 매도를 하고 난 대통령이 되면 위선을 안 부리겠습니다. 위선 부리고 어떻게 가식적인 말하고 난 그런 거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한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지도자가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되는 닉슨 같은 지도자지. 지도자의 말의 품위를 따져가지고 말의 품위는 굳이 말라 그러면 외교관 만날 때 외국 정상들과 이야기할 때는 품위를 지켜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평균적인 언어로 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걸 갖다가 아주 국민들한테 고담 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유순열 기자님 충고를 깊이 새겨듣고 집권하면 내가 조심하겠습니다. 선거에 참 돈이 많이 들죠. 대선은 더 많은 돈이 듭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시도당사, 중앙당사 이제 담보로 잡혀서 250억 원 대출받아서 이제 선거를 치르고 계십니다. 물론 뭐 당선되신다거나 아니면 15% 이상 득표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최악의 경우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돈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후에 선거자금 문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미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누가 돼도 차기 대통령은 장밋빛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대내외적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특히 국내적으로 보면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야당과의 관계 설정 잘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당선이 되면 여의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YS 때도 그랬습니다. YS, DJ,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 여의도 출신이면서도 당선되면 여의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무수석을 보면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을 정무수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이면 국회에 오질 않습니다. 여의도에. 소위 말하면 쪽팔리니까. 안 옵니다. 안 오고 과반수가 되었으면 대통령은 뒤에 앉아서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압박을 해서 무조건 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야의 극한 대치가 생깁니다. 지난 25년간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안 제출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의회의 협력 없이 국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찬, 오찬, 만찬을 의회 지도자들하고 늘 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정을 공유합니다. 공유를 해서 설득을 합니다. 미국은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회하고 대통령이 소수당이라도 그 대통령 직무수행이 가능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왜 여의도 출신인데 들어가면 안 나오는가 하면 여의도 이게 이젠 더 이상 꼴보기가 싫어요. 징그럽거든. 자기가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딱 베일에 가려버리고 앞에 사람들 다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하에서 협치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미국식으로 대통령이 의회 여야 지도자들 다 모시고 조찬도 하고 오찬도 하고 만찬도 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그냥 국정을 다 공유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국정의 현상이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좀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국정 협조를 하면서 국정을 공유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극렬한 야당 반대하는 분도 그렇게 대통령이 나오면 절대 나는 반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권을 하면 협치라는 말 그거 가지고 자리나 하나 묶이죠. 결국은 자리나 하나 묶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정무장관은 야당으로 해야 옳겠죠. 제1야당을 하는 게 옳겠지만은 대통령이 열린 자세로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미국식의 대통령제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네. 새 정부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선되면 곧바로 취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대선 과정에서 섀도우 캐비닛이나 이런 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요. 박근혜 정부만 해도 조각에 50여일이 걸렸습니다. 인수위 준비 기간 2달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많이 걸린 겁니다. 혹시 섀도우 캐비넷은 준비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총리하고 외교부 장관, 안보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 경제부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마음에 든 사람 있습니까?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2012년 12월 20일 날 19일 날 하고 20일 날 바로 내가 경남지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하고 사흘 만에 도정 파악을 다 했습니다. 보고를 싹 다 듣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도정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를 하면 내 일주일 만에 국정 파악할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국회에 있을 때 한 10여 개 상임위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외교, 통일, 국방, 정보, 법사, 행자, 그 다음에 기획재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정을 사선을 하면서 다른 의원들과 달리 내 국토해양만 못 가봤어요. 그거는 좀 고물이 생기는 상임이라서 그런지 하도 경쟁이 치열해서
그 외에는 내 상임위를 거의 다 돌아다니 봤습니다. 국정을 다 봤습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하면서 나라 일 다 봤습니다. 경남지사 하면서 지방선거, 지방행정조직 다 해봤습니다. 지방행정도.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일주일 내 국정 파악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에 내각 세팅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혹시 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 당 지지율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바지 가서 집권 가능성이 보일 때 섀도우 캐비넷도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데요. 후보님은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원칙으로 당원권 정지 상태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임기 후에 감옥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직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닌지요. 그건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 사건은 내가 하도 그깟 물건 늘어지기에 내가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음에 들어갈 차례가 누군지는 대강 알겠다. 내가 그 이야기도 했는데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내 사건 판결문 보면 법률적 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법률적 쟁점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법률적 판단이 할 사항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법률가 출신입니다. 두 번째, 0.1%의 가능성도 없지만은 파기환송이 되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받으러 갈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재판이 정지됩니다. 그리고 내가 끝나고 난 뒤에 0.1% 가능성 없지만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가야죠. 지금 이미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 내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해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거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자꾸 유기자 말이야. 안 그래도 어려운데 유순열 기자 그거 질문해서 사람 어렵게 만들지 말고 글쎄, 아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질문이고 피해가실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덧붙여서 네. 이제 막 박 전 대통령 기소된 터에 굉장히 이른 얘기입니다만 형이 확정되고 난 뒤에 분명히 사면 여론이 나올 거란 말이죠. 사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집권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권을 하면 탄핵의 진실도 한번 밝혀보겠다. 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재판이 확정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유죄가 무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면은 한다는 것은 그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죄를 전제로 하는 이야기니까. 그건 나중의 이야기고 내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집권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 그리고 탄핵의 진실을 한번 밝혀보겠다.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기소한 게 전부 유죄라면 나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그렇죠? 나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죠. 보통 사건이 아니라서. 제 사건도 보통 이상의 사건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이번 선거가 안보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정치 얘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안보까지 질문드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고요. 이어서 6차 핵실험도 준비하고 있고 또 연이어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지금 그 한국 안보상이 좋지 않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자고 주장하셨는데 네. 왜 전술핵을 배치해야 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나토의 5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했습니다.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벨기에하고 제 기억에는 터키하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요. 유럽에 전술핵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토에서 그 핵단추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남하 정책을 계속 하니까 전술핵을 재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핵은 핵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저는 억제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육자회담에 얽매여 가지고 또 좌파 정권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북에 퍼준 게 70억 불이 훨씬 넘습니다. 핵탄도 하나 만드는데 1에서 3억 불 듭니다. 1에서 3억 불. 근데 우리나라가 좌파 정권 10년 동안 북에 넘어간 돈이 8조가 훨씬 넘습니다. 달러로 치면 70억 달러가 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4번인가 5번을 이 정부 와서 시작했고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을 했고. 핵을 제조하고 판매하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술 개발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좌파 정권 10년 동안 북은 핵 기술을 축적하는데 돈과 시간을 번 겁니다. 육자회담 한다고 매달려 있을 때 과연 외교로 그 핵이 제거가 됐습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제 막바지 단계까지 왔어요. 미국이 본토를 공격한다고 할 만큼 위협적인 단계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재인 후보는 북에 가서 김정은이 만나 핵 제거하겠다? 나는 그게 참 철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이 만났어요.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이 만났어요. 핵 제거했습니까? 핵을 도와주기만 했지. 또다시 달러를 안고 북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화를 돈으로 구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뒤에 오는 정권은 어떻게 감당을 할까요? 매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김정은이한테 달러를 갖다 바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핵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플루토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처리를 안 했을 뿐이지. 일본에 플루토늄이 수만 톤이 있습니다.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탄두 1000개를 1년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장하는 것은, 자체 핵무장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동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책으로 뭐냐? 미군의 전술핵을 들어와서 남북 핵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야지 나중에 북이 핵 폐기하면 전술핵을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 토론 때 91년도 뭐 남북 비핵화 선언에 반한다 그런데 남북 비핵화 선언은 이미 북이 위반을 했죠. 비핵화하기로 했는데도 지금 핵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 또 낭만적인 생각으로 대통령이 되고 국군 통수권자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는 겁니다.